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파이썬 데이터 과학의 핵심인 넘파이, 즉 누메러컬 파이썬을 완전히 정복하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데이터의 모양을 빚어가는 이 즐거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데이터 과학의 강력한 도구들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 자료는 테크위드 팀 튜토리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넘파이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첫 번째로 넘파이 무엇인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넘파이는 누메리컬 파이썬의 줄임말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넘파이는 대규모의 다차원 배열과 행렬을 다루고 연산하는 데 있어 파이썬의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데이터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넘파이는 C 혹은 C++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압도적인 효율성과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텐서플로우나 판다스와 같은 강력한 데이터 과학 라이브러리들도 넘파이를 기반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물의 단단한 추춧돌처럼 넘파이는 판다스, 사이킨런, 텐서플로우 같은 모든 복잡한 데이터 과학 도구들을 지탱하며 여러분의 데이터 분석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넘파이를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압도적인 속도 차이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파이썬 리스트로 반복문을 사용해 연산을 수행했을 때는 0.035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넘파이 배열을 사용하여 같은 연산을 예를 들어 배열 더하기 1과 같이 한 번에 처리하면 단 0.001초 만에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는 넘파이가 파이썬 리스트보다 무려 35배나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각적으로도 느릿느릿 걸어가는 달팽이와 로켓을 타고 빠르게 날아가는 히어로의 차이처럼 넘파이는 여러분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리스트 대 배열, 메모리의 비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 리스트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메모리상에 흩어져 있는 참조들의 모음입니다. 각 요소가 메모리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이를 찾아가며 처리해야 하므로 느림이라는 단어처럼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넘파이 배열은 모든 요소가 메모리상에 연속적으로 배치됩니다. 이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훨씬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어 앞에서 설명드린 압도적인 속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마치 잘 정돈된 서랍장처럼 넘파이 배열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빠른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넘파이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 및 설치 단계입니다. 넘파이 설치는 매우 간단합니다. 터미널이나 명령 프롬프트에서 pip install numpy라고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여러분의 파이썬 코드에서 import numpy as np라고 작성하여 numpy를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p는 numpy를 좀 더 짧고 편리하게 부르기 위한 관례적인 약칭입니다. 전문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데이터 과학 작업을 할 때는 쭈피터 노트북 환경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쭈피터 노트북은 코드 실행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학습 및 개발 효율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다음은 넘파이 배열을 만드는 방법 기초입니다. 넘파이 배열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np.array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파이썬 리스트처럼 대괄호 안의 요소들을 쉼표로 구분하여 넣어주면 1, 2, 3과 같은 배열이 생성됩니다. 두 번째는 np.arrange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특정 범위 내에서 균일한 간격의 숫자 배열을 생성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np.arrange 괄호 열고 0, 10, 이 괄호 닫고라고 입력하면 0부터 10 미만까지 씩 증가하는 0, 2, 4, 6, 8과 같은 배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p.linspace 함수는 시작값과 끝값을 지정하고 그 사이에 원하는 개수만큼 균일한 간격의 숫자를 생성합니다. np.linspace 괄호 열고 0, 1, 5 괄호 닫고는 0부터 1까지 5개의 숫자를 균일하게 나누어 0, 0.25, 0.5, 0.75, 1과 같은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이 함수들은 데이터 과학에서 다양한 형태의 배열을 생성할 때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넘파이 배열을 만드는 방법 특수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np.zeros 괄호 열고 5 괄호 닫고는 모든 요소가 0으로 채워진 5개의 숫자 배열을 만듭니다. 데이터 초기화에 유용하죠. np.ones 괄호 열고 5 괄호 닫고는 이름 그대로 모든 요소가 1로 채워진 5개의 배열을 생성합니다. 특정 값으로 배열을 채우고 싶다면 np.pull 함수를 사용합니다. np.pull 괄호 열고 5, 7 괄호 닫고는 5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값이 7인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np.i 괄호 열고 3 괄호 닫고는
대각선 요소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3 곱하기 3항 등 행렬을 생성합니다. 선형 대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np.random.rand 괄호 열고 5 괄호 닫고는 0과 1 사이의 무작위 숫자로 채워진 5개의 배열을 만듭니다. 이는 시뮬레이션이나 무작위 샘플링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처럼 넘파이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배열을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 즉 T타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넘파이 배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단일 타입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배열 안의 모든 요소는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 타입의 데이터를 하나의 넘파이 배열에 넣으려고 하면 넘파이는 업캐스팅이라는 과정을 통해 모든 요소를 가장 넓은 범위의 타입으로 자동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단계에서 정수 1, 2, 3으로 구성된 배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실수인 2.5를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파이는 이 정수들을 모두 실수로 변환하여 1.0, 2.0, 3.0, 2.5와 같이 만듭니다. 이렇게 모든 요소는 플로트 64라는 실수 타입으로 자동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 타입 유지는 넘파이가 빠른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다음은 차원의 세계 이야기입니다. 넘파이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이 바로 차원입니다. 먼저 원T 벡터는 하나의 줄로 나열된 데이터 집합을 의미합니다. 마치 일렬로 늘어선 숫자들처럼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쉐이프는 괄호 열고 4 쉼표 괄호 닫고로 표현되며 이는 요소가 4개인 1차원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2D 매트릭스입니다. 이는 행과 열로 이루어진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로 엑셀 시트처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쉐이프는 괄호 열고 2 쉼표 3 괄호 닫고로 2개의 행과 3개의 열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3D 텐서는 2D 매트릭스가 여러 장 겹쳐진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컬러 이미지는 높이, 너비, 그리고 빨강, 초록, 파랑의 3가지 색상 채널을 가짐으로 3차원 데이터가 됩니다. 쉐이프는 괄호 열고 2 쉼표 3 괄호 닫고로 2개의 페이지, 2개의 로우, 3개의 컬럼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넘파이는 다양한 차원의 데이터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2D 탐험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D 매트릭스에서 원하는 특정 값을 찾아내거나 특정 부분만 잘라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넘파이에서 인덱싱은 파이썬 리스트와 유사하지만 2D 배열에서는 콤마, 즉 쉼표를 사용하여 행과 열의 위치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매트릭스 대괄호 열고 1, 2 대괄호 닫고는 두 번째 행, 세 번째 열에 있는 요소인 숫자 7을 정확히 가리킵니다. 여기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슬라이싱은 배열의 특정 부분을 잘라내는 기능입니다. 매트릭스 대괄호 열고 0:2 쉼표 0:2 대괄호 닫고와 같이 입력하면 첫 번째 행부터 두 번째 행까지 그리고 첫 번째 열부터 두 번째 열까지의 부분 배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좌측 상단의 2 곱하기 2 크기의 부분 매트릭스인 1, 2, 5, 6이 선택됩니다. 이처럼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는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3차원 사고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D 배열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장의 페이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책의 한 페이지가 2D 매트릭스라면 이 페이지들이 여러 장 쌓여서 책 한 권을 이루는 것이 3D 배열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각 차원은 특정 방향을 의미합니다. 가장 바깥쪽 차원인 페이지, 즉 0차원은 여러 페이지 중에서 몇 번째 페이지를 볼지 결정합니다. 그 다음 로우, 즉 1차원은 각 페이지 안에서 행의 위치를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컬럼, 즉 2차원은 각 로우 안에서 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페이지를 넘기듯이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식은 복잡한 다차원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다루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조건으로 걸러내기 불리언 마스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리언 마스킹은 여러분이 원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걸러내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치 깔때기를 이용해 필요한 것만 걸러내듯이 말이죠. 화면의 그림에서 보듯이 다양한 숫자들 중에 배열이 5보다 큰 조건, 즉 어레이 대괄호 열고 어레이보다 큰 5 대괄호 닫고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조건에 맞는 숫자들만 통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 6, 1, 2, 6, 9, 8 중에서 5보다 큰 숫자들을 필터링하면 6, 9, 8만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리언 마스킹은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특정 기준에 맞는
데이터만을 추출하거나 수정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분석에서 필터링 작업을 간편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반복문 없는 수학 연산과 브로드캐스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넘파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반복문 없이도 배열 전체에 걸쳐 빠르고 효율적인 수학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넘파이 배열 간의 연산은 요소별 연산, 즉 엘리먼트 와이즈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같은 위치에 있는 요소들끼리 서로 연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림에서처럼 그리드 A의 1과 그리드 B의 1을 더해서 결과 리절트 그리드 3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요소에 대해 이처럼 한 번에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크기가 다른 배열끼리도 연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스칼라 값, 즉 단일 숫자를 배열에 더하면 그 스칼라 값이 배열의 모든 요소에 자동으로 확장되어 더해집니다. 이를 통해 코드를 훨씬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복잡한 데이터 변환 작업을 매우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한눈에 통계 연산입니다. 넘파이는 대량의 데이터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빠르게 요약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함수들을 제공합니다. 마치 깔때기로 원유에서 정제된 기름을 얻듯이 로우 데이터에서 필요한 통계량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함수로는 np.sum 함수가 있습니다. 이는 배열 안의 모든 요소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np.min 함수는 배열의 평균값을 구해줍니다. np.std 함수, 즉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np.max 함수는 배열에서 최대값을 찾아줍니다. 이 외에도 넘파이는 최소값, 중앙값 등 다양한 통계 함수들을 제공하여 여러분이 데이터를 빠르게 탐색하고 중요한 패턴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함수들은 데이터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들입니다. 다음은 축, 즉 엑시스의 비밀 방향 결정하기입니다. 넘파이 배열에서 연산을 수행할 때 축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축은 연산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화면의 격자 그림을 보시면 엑시스 0은 로우 방향, 즉 행을 따라 수직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마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 행을 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엑시스 1은 컬럼 방향, 즉 열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지르면서 각 열을 처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차원 배열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됩니다. 이 축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면 복잡한 배열 연산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추출하거나 변형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계 연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열 조작에서 이 축의 개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축, 즉 엑시스 실전 예제 합계를 통해 축의 개념을 실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3 곱하기 3 크기의 숫자가 채워진 배열이 있습니다. 먼저 np.sum 괄호 열고 엑시스는 0 괄호 닫고라고 코드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엑시스 0은 로우 방향, 즉 수직 방향으로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인 1, 4, 7을 더하면 12, 두 번째 컬럼인 2, 5, 8을 더하면 15, 세 번째 컬럼인 3, 6, 9를 더하면 18이 됩니다. 결과는 12, 15, 18이라는 배열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np.sum 괄호 열고 엑시스는 1 괄호 닫고를 실행하면 엑시스 1은 컬럼 방향, 즉 수평 방향으로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첫 번째 로우인 1, 2, 3을 더하면 6, 두 번째 로우인 4, 5, 6을 더하면 15, 세 번째 로우인 7, 8, 9를 더하면 24가 됩니다. 결과는 6, 15, 24라는 배열이 나옵니다. 이 예시를 통해 축의 방향이 연산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모양 바꾸기입니다. 넘파이는 배열의 형태, 즉 쉐이프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리쉐이프 기능을 제공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4 곱하기 3 형태의 배열이 리쉐이프 함수를 통해 3 곱하기 4 형태의 배열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내용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열의 행과 열의 개수만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배열의 총 요소 개수, 즉 사이즈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2개의 요소를 가진 배열을 리쉐이프할 때는 3 곱하기 4 또는 2 곱하기 6, 6 곱하기 2와 같이 총 12개의 요소를 유지하는 형태만 가능합니다. 이 리쉐이프 기능은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변환하여 분석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배열 합치기 쌓기와 연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넘파이 배열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넘파이는 이를 위해 두 가지 주요 함수를 제공합니다. 먼저 np.v 스택은 버티컬 스택, 즉 수직으로 배열을 쌓는 함수입니다. 그림에서 왼쪽을 보시면 두 개의 배열이 위아래로 쌓여 하나의 더 큰 배열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블록을 위로 쌓아 올리듯이 행의 개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배열이 합쳐집니다. 다음으로 np.h 스택은 호리즌탈 스택, 즉 수평으로 배열을 연결하는 함수입니다. 그림의 오른쪽처럼 두 개의 배열이 옆으로 나란히 연결되어 하나의 더 넓은 배열을 만듭니다. 이는 열의 개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배열이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함수를 통해 여러분은 서로 다른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쉽게 합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예제 1 이미지 처리를 통해 넘파이가 실제 데이터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지가 사실 0부터 255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넘파이 배열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각 픽셀의 색상 밝기를 이 숫자들이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를 좀 더 밝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픽셀 더하기 50과 같이 이미지 배열의 모든 픽셀 값에 50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픽셀 값은 0부터 255 사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0을 더해서 255를 초과하는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때 np.clip 괄호 열고 이미지 더하기 50 쉼표 0 쉼표 255 괄호 닫고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함수는 값을 특정 범위, 즉 0과 255 사이에 있도록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간단한 넘파이 연산만으로 이미지를 밝게 만들면서도 값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전 예제 이성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여기 학생들의 수학, 영어, 과학 과목 점수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넘파이를 활용하면 이러한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과목의 평균 점수를 구하고 싶다면 scores.min 괄호 열고 axis는 0 괄호 닫고를 사용합니다. axis 0은 로우 방향으로의 연산을 의미하므로 각 과목별 평균 점수가 계산됩니다. 보시다시피 수학은 87.2, 영어는 86.2, 과학은 89.2라는 평균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90점이 넘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파이에서는 스코어스 대괄호 열고 스코어스보다 큰 90 대괄호 닫고와 같은 불리언 마스킹을 사용하여 90점을 초과하는 모든 점수만 손쉽게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넘파이는 대규모 성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하는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다음으로 더 깊은 수학 선형 대수입니다. 넘파이는 선형 대수학 연산을 위한 강력한 도구들을 제공하며 이는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np.닷 괄호 열고 a 쉼표 b 괄호 닫고는 두 행렬 또는 벡터의 내적, 즉 닷 프로덕트를 계산합니다. 이 내적 연산은 신경망의 가중치 계산 등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np.line rg.inverse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합니다. 역행렬은 연립 방정식을 풀거나 선형 회귀 모델에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등 다양한 수학적 문제 해결에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t는 행렬의 전치를 수행합니다. 전치는 행과 열을 서로 뒤집는 연산으로 데이터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특정 선형 대수 연산의 전처리 과정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처럼 넘파이는 복잡한 선형 대수 연산을 몇 줄의 코드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여러분이 고급 수학적 개념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눈에 요약하는 넘파이 치트시트입니다. 우리는 넘파이 배열을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레이, 어레인지, 제로스, 원스, 랜덤 같은 함수들이 있었죠. 배열의 속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쉐이프를 통해 배열의 형태를, 엔딤을 통해 차원의 개수를, 사이즈로 총 요소 개수를, 그리고 T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조작을 위해서는 리쉐이프로 모양을 바꾸고 플래튼으로 1차원 배열로 펼치며 V스택과 H스택으로 배열을 쌓거나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연산 기능들, 즉 섬으로 합계를, 민으로 평균을 계산하고 브로드캐스팅으로 다른 크기의 배열 간 연산을, 마스킹으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걸러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치트시트를 활용하여 넘파이의 주요 기능들을 빠르게 상기하고
여러분의 데이터 과학 여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넘파이를 통해 데이터 과학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배운 넘파이의 강력한 기능들은 머신러닝, AI,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더 큰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튼튼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넘파이라는 단단한 성을 딛고 이제 여러분은 머신러닝, AI, 빅데이터의 넓은 세계로 발을 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코드를 실행해보고 다양한 데이터를 다뤄보는 경험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코드를 작성하며 여러분의 데이터 과학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세요. 여러분의 멋진 데이터 과학 여정을 응원합니다.